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가 됐는데 좀 국가의 어른들도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주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또 나왔네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네.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장인 주호영 위원장이 선발된 그 과정, 네. 전국위원회 의결로 선발되는데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무효였다. 네. 그래서 주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한다. 네. 왜 무효이냐? 전국위원회 소집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소집을 했는데 네. 그 최고위원회가 몇 사람이 선언으로 이 최고위원장을 사퇴했다라고 한 사람이 전국위원회 소집에 참가해가지고 의결했다. 네. 그러니까 그 의결이 당헌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네. 당헌에 위배된 최고의 의결에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소집됐고 그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게 추인한 그 과정이 당헌에 위배된다. 네. 그렇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뭐 당연직이 두 사람 있죠.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나 과반수 미달이니까 이게 전부가 무효다. 이제 이런 해체됐다고 와야 되고 네. 그러면 이걸 수습하는 걸 당헌 당규대로 하면 이제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네. 전국 상임위원회 위원 가운데 10%가 네. 10%가 발의를 하면 전국위원회 소집이 가능해요. 네. 그 소집을 해서 다시 비상대책위를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 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심각하게 통탄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그 이준석 대표라는 자에 대해서 초기에 원칙과 당헌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를 심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죠. 이런 이게 다.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이제 오늘 이 일로도 또 당의 지지율 그리고 곁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떨어지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접대 의혹과 그 증거 조작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6개월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단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가 어떤 행적과 행보를 보였는가 하는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을 안 했다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그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계속했고 그리고 두 차례 결정적인 순간에 가출 행위를 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했고 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한 일이 한 번도 없고 네. 이게 어디 당대표입니까? 이게 이 물건이 어찌 당대표냐 이거야. 그거를 징계 6개월밖에 안 때린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제거를 제명을 했어야죠. 제거를 해버려 제거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제쳐놔놓고 이제 뭐 성접대 의혹 등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꼴이 왔는데 지금도 그 원칙에 돌아가야 된다. 추가 징계를 해야죠. 추가 징계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비상대책위도 구성하고 전당대회도 개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청소해야 된다. 청소. 이제 혹자는 뭐 김종인 씨 같은 사람도 이 윤석열 대통령 왜 포용 못하느냐 이러는데 제 경험으로 이 헌정사 제가 현장에서 체험한 바로는 이게 당 지도자가 난동 부리는 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죽자고 결심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덤비는 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포용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왜 윤 대통령이
포용 못하느냐. 이게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이준석은 포용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쳐야 돼요. 처음부터 딴 마음 먹고 좀 심하게 뭐 간첩질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윤석열을 낙선시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배후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당적을 가진 배후 세력도 있고 제야의 또 배후 세력도 있다고 나는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덤비는 놈을 어떻게 포용한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찌르는데 포용하다 보면 내가 찔리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용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이걸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비대위를 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이제 열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빨리 하는 거 하고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를 해서 그 성문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당 대표로서 해당 행위를 해서 당의 이 지지율 까먹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추가 징계로 제명이라든지 출당 권유를 해서 깔끔히 청소하지 않으면 이건 끌어안을 수 없는 적이다. 이렇게. 그거를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권성동이가 이제 그러면 또 직무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걱정이. 그거는 이제 비대위 절차를 밟을 때까지 잠시 만난 것이니까 그게 전국위원회 소집할 그때까지만 맞도록 신속하게 이 판결에서 지적하는 절차 하자 부분을 빨리 보완하면 돼요. 빨리 보완하면. 이게 뭐 전국 상임위원회 그 숫자가 많지도 않아 100명 미만이니까 네. 빨리 하면 돼요. 네, 빨리 하면. 그러니까. 빨리 해서 충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이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분명히 설쳐될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겼다. 이제 윤석열, 윤핵관 공격을 또 가일층 더 난리를 칠 텐데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그 수습되는 동안에 비대위를 이제 정상적으로 수습되기 전까지 뭐 오늘부터 그냥 뭐 5분이 멀다고 난리를 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처리가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준석이 이 꼬마가 36살짜리 꼬마가 이게. 이준석에게 트집 잡힐 만한 이제 권성동, 네. 윤핵관. 그렇죠. 그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진작 물러서라고 물러야죠. 얘기했잖아요. 네, 물러섰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라도 권성동 대표가 물러서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대위를 감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준석의 저 바로 행위가 부당하고 무례하고 불법하고 당을 해악질한다 하는 것을 이쪽에 물러서는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부각시킬 수밖에 네. 없다. 그러면 윤핵관 이준석과 맞서온 윤핵관도 물러나면 이준석이 명분도 떨어지니까 억울하겠지만 권성동 장제원은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서. 네.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 여기서도 제가 여러 차례 촉구했고 네. 그랬는데 물러서라. 요걸 계기로 이 판결을 계기로 물러서는 게 낫다. 이게. 그러니까 원내대표 뽑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럼요. 그냥 뭐 투표하면 되는데 네, 뭐 그럼요. 그 모여갖고 그냥 네.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뭐 간단하죠. 뭐 네. 저 1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투표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빨리 이거 지금 굉장한 이거 어물어물하면요 위기 상황으로 갑니다. 빨리 윤핵관들 물러나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의원총회 빨리 열어서 새 원내대표 뽑고 그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를 합법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가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권성동이 또 욕심부리고 뭘 조금 더 직무대행으로 좀 더 끌고 가려고 뭐 금년을 남기려고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질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서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지금처럼 있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해야죠. 네. 윤핵관 멀리하고 결단해야죠.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호 당원 아니에요. 그렇죠. 1호 당원. 과거처럼 당 총재 겸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1호 당원이니까 네.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네. 우선 윤핵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관련자라고 이게 이준석이 명명을 했으니까 이게 나 몰라 할 수 없지요. 네.
그 이럴 때는 국민들 보기에도 대통령이 아주 진솔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하게 나서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는 내가 왜 이준석을 내부 총질하는 자로 이렇게 봤던가. 그왜 그걸 진솔하게. 권성동하고 텔레그램 나왔잖아요. 네. 그거 내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느꼈다 하는 거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도 사람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은 본질적으로 포용이 불가능한 인물이다 이게. 그냥 칼날을 들고 있는데 자기를 겨냥하는데 이거 품에 어떻게 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뒤에 앉아가지고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들이다. 여러분이 심판해달라 이래버리는데 그러면 안 됐죠. 정면으로 얘기해야 돼. 정면으로 기자회견을 통해가 김무성, 유승민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경고한다라든지 그런 과정을 있어야 그걸 다 생략하고 꼭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탄핵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준석은 이러이러한 해당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런 문자를 내가 권성동에게 한 건데 그게 유출이 될 줄은 몰라. 그 유감이다. 유감 유출이 됐어도 그거는 내 진심이었다. 그리고 왜 이준석은 우리 멀리해야 되니? 그다음에 윤핵관도 나에겐 윤핵관이 없다. 멀리하겠다. 이런 선언도 같이 하면 아이 물론이지. 그죠? 이게 원점에 돌아 다 털어놔 버려야 돼. 인간적인 걸 다 털어놓으면 국민들이 감동을 느낄 거예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렇죠. 저 같더라도 윤석열 뭐 그 정도 문자만 하고 말겠어요. 아주 난리치고 잘라내야죠. 품으라 그런데 품어주지 않는 걸 어떻게 품느냐 이거야. 품는데도 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역대 대통령 보고 김정일이 품어라, 김정은이 품어라. 그게 품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건 더한 거라고 내부에서. 더하죠. 내부니까. 그건 아예 적이지만.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핵관은 스스로 물러나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소탈하게 국민들에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준석과 윤핵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